가쁜 숨을 내쉬며 힘들어하는 엄마 판다 아이바오. 몸을 들썩거리더니 새끼 판다가 우렁찬 목소리를 내며 세상으로 나옵니다. 2시간쯤 뒤에는 두 번째 새끼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국내 첫 쌍둥이 판다입니다. 약간 핑크색으로 태어나고 하얀 털이 좀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판다 본연의 색인 검은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매 쌍둥이 판다에게는 3년 전 먼저 태어난 언니가 있습니다. 동물원 안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푸바오입니다. 판다 진짜 귀엽고 만져보고 싶어요.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봄철 단 한 번인데 길어야 사흘입니다. 이 때문에 혈액이나 소변 검사로 호르몬 변화를 분석해 성공 확률이 높은 기간을 정했고 지난 2월 중순 판다 부부의 자연 교배까지 이어졌습니다. 번식이 까다로운 탓에 야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800여 마리만 남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멸종 위기종의 상징과자 같은 이런 판다들이 좀 더 이제 보호받고 또 이제 보존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판다의 고향인 중국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훈훈한 소식이라며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역할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도 관련 소식이 최상단 검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는 건강 상태와 성장 과정을 관찰한 뒤 일반 공개 시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쌍둥이의 언니 푸바오는 4살이 되는 내년에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용인 푸씨, 또 푸공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이 푸바오의 일일 매니저를 뽑는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수천 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용인 에버랜드의 슈퍼스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판다 푸바오. 이 푸바오의 일일 매니저가 되는 여름 아르바이트 모집에 13,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4,540대 1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매니저의 주요 업무는 이달 20일 푸바오의 3번째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담당 사육사들을 돕는 일인데요. 7월 10일에서 7월 14일 중 하루를 선택해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일하고 활동비 5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3명으로 지난달부터 지원 서류를 받았고요.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 7일 최종 합격자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앞서 모집 기간 동안 관련 소셜미디어 채널에는 알바비는 안 받아도 된다, 회사 휴가 내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고요. 푸바오가 내년에는 중국으로 반환되는 터라 지원자가 더욱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새까만 눈두덩이가 트레이드마크인 오동통 귀염둥이 판다 아뵤! 영화 주인공으로도 활약할 만큼 전 세계적 인기쟁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슈스 판다가 있죠. 바로 2020년 7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푸시로 불리는 푸바오입니다. 주기적으로 봐줘야 하는 영상. 사랑스럽다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운 푸바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이 아이 2년 뒤면 영원히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탄생부터 성장 과정 모두 유튜브로 공개되며 국내에서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푸바오. 요즘 중국에서도 꽤나 핫하다는데요. 웨이보에 공개된 한 영상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니 판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등장. 중국어로 푸바오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175만회 달성. 강할아버지 고마워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댓글이 800개 이상 달렸고요. 푸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국어로 된 댓글이 심심찮게 보일 정도로 중국인들도 푸바오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들이 푸바오 소식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 바로 빠르면 내년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엄청난 환송을 받으며 중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생중계된 일본의 판다 샹샹. 조금 더 이전인 2월 초 갑자기 사망하여 중미 외교 문제를 일으켰던 미국의 판다 러러. 과거부터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에 판다를 선물하는 일명 판다 외교를 해왔는데요. 판다 수가 급감하며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분류되자 80년대부터는 판다를 선물이 아니라 대여 방식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판다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해외 현지에서의 판다를 양육하고 보육하고 또 관리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여의 범위에는 선물 받은 판다
판다들의 새끼도 포함되는데요. 선물 받은 판다가 새끼를 낳을 경우에는 약 4년 정도 현지에서 키우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들은 대체로 중국의 동물원에서 이제 관리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푸바오도 4살이 되는 해에 중국으로 돌아가 짝을 찾고 판다 번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대여받은 판다를 데리고 있으려면 1년에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원의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대여료는 각국의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판다를 관리하는 동물원들이 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에든버러 동물원 같은 경우도 판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를 계속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귀여워 보이던 판다에 이런 외교적 이야기가 얽혀 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동안 사육사와의 찰떡 호흡으로 수많은 랜선 이모 삼촌들 마음 두드렸던 아기 판다 푸바오. 꼬물꼬물거리던 영상을 본 게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이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날도 슬슬 풀리는데 봄이 오면 푸바오 모습 한 번 더 보러 가야겠네요. 우리 푸바오, 중국 가서도 용인푸씨인 걸 잊으면 안 돼.